뭐야, 원래 이게 나왔잖아. 이거 다음 교육과정을 위한 이 예시 문제가 나온 건데, 우리가 기출문제 좀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저기 그 이름을 그렇게 22학년도 예시문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시험, 보게 될 시험 있잖아. 그거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22학년도 수능을 보기 전에 나온 거니까, 그게 뭐 21년에 22학년도 시험을 치렀을 거 아니야? 이게 학년도는 그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이게 그 22년에 그 뭐냐, 대학생이 된다 이런 의미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시험을 본 애들은 22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21년에 고3인 채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바뀌는 시험을 그 안내하기 위해서 22학년도 예비 시행이라는 시험이 예전에 나왔겠지. 지금 뭐냐? 25년인데 28학년도 이때 바뀔 거 아니야. 27년에 볼 거 아니야. 이해돼? 이게 2년 전에 이렇게 나온 거네. 2년 뒤에 볼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이건 뭐 19년에 나왔나? 20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이거는 그 안내를 하기 위한 거거든. 대비를 하라는 거지. 이 시험지를 보고 28학년도에 처음으로 그 시험 체제가 바뀌고 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낼 거니까 대비를 해라. 그 28학년도 시험을 보게 될 애들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시점에 고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라 하면서 시험지를 하나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얘가 내가 풀라고 한 것처럼 우리 공통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요 22문제,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수학이 요걸로만 봤을 때는 우리 저거 예시문항에 22문제가 나와서 내가 그거 풀라고 했잖아. 이해되지? 정확히 이제 11문제, 11문제 이렇게 나왔을 텐데, 너희도 이제 풀어봐서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공통범위 이 수일수위는 이 2년 뒤 시험으로 가면은 얘네가 이름이 바뀌어. 내가 이거 막 몇 번 말했잖아. 얘가 이름이 대수라고 바뀌고 얘가 미적분이라고 이렇게 바뀌거든. 이해돼? 근데 저게 그 겉에 포장지만 바꾸는 거야. 지금은 수학 1인데 다음에는 대수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지만 내용은 이제 동일하다는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제 완벽하게 동일해. 바뀐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아예 없거나. 근데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뀌어. 내가 맨날 존나 뭐라고 했던 그 정적분의 정의가 이 미적분이라는 그 과목으로 바뀌면서 정적분의 정의만 바뀌거든. 지금 우리 정적분의 정의는 그 부정적분의 차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다음에 요 미적분 단원에서는 정적분 정의가 어떤 그 넓이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식으로 바뀌거든. 이해가? 근데 요 내용이 좀 드러나 있는 문제는 아예 얘가 이제 메인으로 돼서 출제된 게 우리가 풀었던 거에서는 20번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안 할 거야. 쟤는. 왜냐면 얘는 바뀐 정적분 정의에 입각해서 풀어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라서 얘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 정의로 얘를 좀 풀려고 하면 약간 조금 거지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정적분 정의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 지금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더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따로 그냥 좀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게
28학년도에 이제 시험 볼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 성격으로 문제를 내준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보고, 문제 보고 이렇게 풀어보고 좀 분석을 해보고 이제 해보니까 너희도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게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수능이라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잖아. 2024학년도, 5학년도 이제 너희가 볼 6학년도 이렇게 나가고,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런 이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데, 얘네도 어쨌건 그 사람이란 말이지. 이 문제를 내는 그 평가원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연속성이 있거든. 얘네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다 보면. 그러니까 뭐랑 좀 얘가 어쨌건 비슷하냐면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 이해돼? 근데 작년 수능하고 사실 제일 가깝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건 올해 보게 될 6월 시험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작년의 어떤 느낌도 많이 가져가면서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그 예고편의 성격을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6월 모의고사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고 나서 9월에 한번 보고 수능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좋은 거야. 어? 내년에 시험 볼 애들만 해도 요 문제를 좀 좋게 쓸 수가 없다 이거지. 왜? 벌써 고2인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그 막 내신 바닥이나 이런 데서 바로 저걸 쓴다고. 내 말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약간 시험 형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고3에서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저 문제를 접한 게 아니고 그냥 고2 때 하다 보니까 나왔고 선생님들이 막 문제 주는 거야. 이거 풀어라. 어? 이거 평가원이 낸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줘.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소모가 된다고 할까? 근데 이게 요 22문제에서 아까 그 20번만 딱 빼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이야. 모의고사를 얘네가 씨발 하나 더 내준 거야. 이해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수업이나 이런 거는 뭐 기존에 내가 했었던 내용에 입각해서 뭐 얘네는 좀 어떻게 좀 풀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알겠지? 기분이 좋아야 돼. 너희는 행운이야, 씨발. 시험이 하나 더 있는 거라니까? 4월 모의고사를 본 거야, 4월 모의고사. 알겠지? 그래가지고 혹시 저기 어디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를 딱 봤는데 점수가 개조졌어.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6월을 보기 전에, 그지? 겨울방학 정도부터 공부를 쭉 해 나가면서 이렇게 3월, 4월 이렇게 지나서 4월쯤 되면은 이게 너희도 좀 지친단 말이야. 나도 지치고. 이게 근데 6월을 딱 보고 나면 약간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주저앉거나 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중간에 근데 이미 주저앉는 애들이 좀 있거든. 그게 뭐냐면 3월이든 4월이든 내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 같은 걸 막 봤는데, 뭐 교육청을 보든 뭘 아무튼 어떤 시험을 딱 봤는데 개 조진 거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전의를 상실하고 막 한 1, 2주 동안 존나 우울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이해돼?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거기 점수에 좀 연연을 할 필요는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거야. 이 시험지가 나와줬잖아. 그럼 최소한 요 22문제에 한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우리가 공통이 22개가 나오니까 여기도 22개 똑같이 풀었잖아. 그렇게 해서 요 예시문항을 풀었을 때, 시간제곱 풀었을 때의 그 점수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막 봤을 때 이 점수랑 해서 이걸 비교해 보라고.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높게 나왔다, 잘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없어. 괜찮은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쪽이 잘 나왔다, 이거는 뭐 원래 기분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봤는데 얘보다 좀 덜 나왔다, 그러면은 공부 방향을 좀 수능과 평가원에 알맞게 수정을 해갈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는 원래 무슨 목적이 있는 거야?
수능이 아니라면, 모든 모의고사는 다 수능을 위한 이제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건 뭐고, 지금까지 못한 건 뭐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 충분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 사실 뭐 요 경우에 대한 거야, 그지? 여기 뭐 못 봤는데 이거를 이제 해서 비교를 해봐. 너가 이거 잘 봤으면 요 점수가 네 6월 모의고사 점수랑 거의 흡사할 거라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얘네가 이거 예시문항을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지 모의고사 한 세트를 공개를 하면서 여기 내가 이거 프린트 준 것처럼 우리 학습 방법 안내 그거 잠깐 봤었잖아. 근데 그거랑 거의 동일한 포맷으로 어떤 문제, 얘네가 낸 문제에 대한 좀 설명을 여기다가 첨부해서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이해되지? 이거랑 좀 같이 해서 볼 예정인데, 그 학습 방법 안내, 올해 나온 학습 방법 안내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학습 방법 안내가. 그래서 이 새끼들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왜 나에게 시련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 학습 방법 안내 낸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것도 던져가지고 존나 머리 아파. 근데 어쨌건 얘네가 이걸 통해서 좀 말하고 안내하고 공부하는 애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낼 거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얘네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잘 이해하고 알아보자 이거야. 내 말 이해가지? 첫 번째 문제는 요 17번 문제부터 좀 할까 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요렇게 나오는 그 형식의 문제를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5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5개를 가지고 좀 분석을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제 고얘기 그 5문제를 쭉 다루면서 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순서대로 나온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루는 포인트가 조금씩 디테일한 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수능을 올해 시험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여기는 반드시 지금 나왔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돼? 뭐 예를 들면 이전 기출문제에서는 좀 봐줬지만 이번에는 좀 매운맛으로 좀 봐줬지만 봐준 건 아니고 아무튼 전에 이런 걸 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걸 내겠다. 왜냐면 이 문제는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걸 가정하고 얘네가 낸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좀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이제 알아볼게. 요렇게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어때? 잘 주어져 있지, 그지? fx는 잘 주어져 있고 원점하고 p 이게 뭐냐? 2,f2라고 하는데 요걸 지나는 원점하고 해서 지나는 직선이 이상한 직선 새끼 이 새끼구나. 이 새끼랑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란 놈하고 만나는 요 점을 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어. 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a라고 하는 넓이와 b라고 하는 넓이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a 빼기 b를 구하세요. 이제 요런 얘기를 하고 있지. 됐지?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 내가 이제 여기부터 볼게. 이 두 번째 쪽 보면, 이게 학습 방법 안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문제가 앞에 나와 있고, 뒤에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 그지? 그렇게 돼 있잖아. 여기 중간 정도의 이 두 번째, 주요 평가 및 학습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여기에 첫 번째 빼개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나같이 저기 학습 방법 안내가 그게 나온 게 한 2010년 그 부근에 처음 나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어. 2005년, 6년, 7년 막 이럴 때는 학습 방법 안내가 없었다고.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는 몇 개 문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학습 방법 안내라고 이게 이름을 갖춰서 나온 게 이제 뭐 한 십몇 년 됐는데
이게 쭉 나오면서 얘네가 쓰는 이 공식적인 문서에 쓰는 그 텍스트, 어?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 텍스트, 얘네가 안내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지네가 써놓은 이 글, 어휘, 이런 문구, 이런 것들이 약간 이게 크게 바뀐 게 많이 없거든. 왜냐면 사실 안 바뀌어도 되는 것이 얘네는 어쨌건 맨날 동일한 어떤 사고와 내용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 이 안내를 위한 이 텍스트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매일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얘기는 했었지. 이번에 나온 2026학년도 학습방법 안내를 쭉 읽어보면 이 새끼들이 갑자기 안 쓰던 문구들을 막 쓰더라 이거야. 이해가?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중요한 게 여기 써있는 저거거든. 문제 상황을 뭐 한대? 정확하게 씨발 정확하게가 뭐야? 아무튼 정확하게 하래. 아니 진짜로. 얘네가 이거 조선말로 뭐라 하냐? 정확하게 이게 부사어라 하냐? 부사어. 이런 부사어를 얘네가 잘 안 썼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문제 상황을 파악해라 이러면 씨발 뭐 당연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뜨뜨미지근하게 파악한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얘네가 이 쓰는 요 문서에 이 정확하게라는 말을 넣어서 썼다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안 쓰다가 이 새끼들이 갑자기 어떤 강조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내용이라고. 이해가? 그래서 그럼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거거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문제 푸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A 빼기 B를 구하래. 근데 A라는 이 둘러싸인 넓이든 B라고 해서 저 둘러싸인 넓이든 어떻게 한 큐에 정적분이라는 개념으로 딱 표현이 되는 넓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넓이를 이제 공통 넓이로 한다고 하면 그지? A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정적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보이지.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이 직선을 뭐 LX다 정도로 이제 이름을 주고 이 정적분을 쓰면 0부터 2까지에서의 LX에서 FX를 뺀 거에 이렇게 정적분이라고 쓸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걸 끼워 넣는 순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막 파악이 되는 거지. A 더하기 C는 정적분으로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B 더하기 C라는 놈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저놈의 넓이도 잘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삼각형이고 여기가 Q라는 점이 돼서 됐지?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함수가 fx도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OP라는 직선도 여기 2이기 때문에 이 점도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지, 직선 LX가. 그러면 여기도 그냥 뭐 숫자고 이것도 계산하면 숫자인데 이거를 잘 빼가지고 A 빼기 B라는 놈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C라는 걸 내가 끼워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풀어가면 저런 절차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 말 이해돼?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못 푼다는 게 아니야.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하고 열심히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냥 이런 아다리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떠올랐다. 그러면 내가 쓴 요 정도겠지. 그지? 이해돼? C를 끼워 넣으면 A 더하기 C는 정적분이고 B 더하기 C는 삼각형. 좋았어. 이러고 풀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나는 오늘 그 지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문제 풀 때 어떤 생각까지를 이 평가원 새끼들이 좀 요구를 하고 있느냐. 얘네 이 시험을 내는 요 주체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좀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근데 내가 이제 하나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 봐. 야,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C라든지 B 더하기 C라든지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계산하고 알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첫 번째로 LX라고 하는 저 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 넣어서 빼니까. 그지? 이정적분 구하니까. 근데 LX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구할 때 이 주어진 요 직선 새끼랑 요 교점 Q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구해야 되면서 뭐도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 높이 역할을 하는 Q의 무슨 좌표야 이거? Y좌표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Y좌표 구할 때 아무래도 계산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Q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어서 Q의 Y좌표 구하지 않겠어? 뭔 말인지 이해돼? 이 직선,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연립을 해서 뭘 구한 다음에 X값 구한 다음에 Y값 구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요 정적분이라는 놈을 계산을 해야 돼. 요 정적분. 0부터 2까지의 L 빼기 F의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거란 걸 알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제 요 내용에 의거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풀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생각외로 내가 안 하는 게 뭐라고 했어? 니네 문제 안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함수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대해서 원점 O와 점 P, E, F, E를 지나는 이렇게 꼼꼼하게 안 읽는 경우가 상당히 꽤 많다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먼저 눈이 가? 그림으로 먼저 눈이 가서 그거를 먼저 보고 약간 문제랑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막 이러면서 문제를 이해해 나가는 문제를 이해해 나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 그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이해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놓치기가 쉬워. 이게 원래 문제를 읽으면 여기가 해야 되거든? 뭘 해야 돼? 얘가 인데 얘도 이거든. 이거 직선 x좌표도 2라고. 이해돼? 그러면 내가 문제를 읽고 이 문제사항을 이해하고 파악했을 때 요게 니네의 그 눈에서 그리든 안 그리든 암튼 요러한 사항 요게 얘랑 얘랑 같다는 게 x좌표가 둘 다 2라는 게 파악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볼게. a 빼기 b 어떻게 구할 거야? 요쪽 넓이를 끼워 넣으면 a 더하기 d라는 것도 삼각형의 의미를 가지고 b 더하기 d라는 것도 정적분의 의미를 갖게 돼. 내 말 이해가? 알겠어? 이게 여기 p 좌표랑 이거 rx 좌표가 같다는 게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면 정적분이라는 게 요쪽이 먼저 보여야 된다 이거야. 내 말 이해가? 그러면 이제 무슨 계산할 건데? 이렇게 하겠지? b 더하기 d라는 게 무슨 정적분을 의미해? 0부터 2까지의 fx dx 의미하지? 됐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d라는 게 뭘 의미해? 요런 삼각형을 의미하겠지? 여기가 q인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내 말 이해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아까 C를 끼워 넣어서 계산했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 보여? D를 계산할 때 해야 되는 계산이 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가? 이거는 0부터 2까지 fx, dx를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는 정적분을 얘 계산했어야 돼. 근데 fx 모양을 봐봐. fx가 그냥 그 새끼 적분하기는 쉬운데 거기다가 뭐 마이너스까지 하고 lx도 구해서 요 적분하는 거는 이제 보다 복잡하다고. 보다. 이해가? 그렇다고 이게 뭐 문제가 풀리고 말고까지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야.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거라고. 한마디로 하면 이 문제를 이제 읽고 어떻게 풀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문제 상황이란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되어 있는 정도가 요 문제로 치면은 여기가 2로 같다 정도는 그냥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가? 그럼 이게 문제가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정적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구해야 될 건 비슷해. LX를 그래서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그지? 근데 LX를 구해서 여기는 뭐만 하게 되겠어? Q의 X좌표만 잘 계산해 주면 되잖아. 이해돼? 걔가 정적분해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 말 이해가지? 이게 구해가지고 여기 좌표 구해서 여기 X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여기가 높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2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2에서 X좌표 뺀 거 정도에다가 여기 높이. 이거 높이는 이거 P의 Y좌표는 어차피 언제 구해야 돼? LX 구할 때 구하게 돼 있지. LX라는 함수 구할 때 구하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라고 보면 돼서 뭐 그냥 딴 거는 다 치워놓고 결국에 이 정적분을 계산할 거냐 저 정적분을 계산할 거냐 정도가 이 문제에서 차이로 발생하게 돼. 이 말 이해돼? 알겠지? 이게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A 더하기 저기 C를 끼워 넣어서 계산하면 뭐 안 됩니까? 아니 되지. 당연히 풀린다니까. C를 끼워 넣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겠다까지 전부 청사진까지 그려지잖아. 이해돼? 그래서 풀 수 있다고.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읽었는데 P의 X좌표가 2고 그럼 그냥 써있잖아. 2,F이라고. 근데 문제 상황상 여기 R이 2라는 거 정도는 함수가 이러니까 파악이 되지 않냐 이거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이제 요 시험지에서 너희가 못 푸는 것들이 막 생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번에 이거 시험지를 그러니까 존나 잘 냈어. 이해가? 너희 요게 뭐 R 파악하고 이러는 게 이 문제에선 필요 없는데요?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문제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 상황이 너희한테 제시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것도 못 보냐고. 그러니까 이거 못 봐서 이게 C를 끼워 넣어서 맞춰서 기분이 좋냐고. 내 말 이해가? 아니 문제라는 걸 수학 문제라는 걸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고 뭐 점 PQR이 있고 여기 점 있잖아 PQR. 이해돼? 막 이런 게 있어서 막 문제 상황에 등장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파악을 못하냐 이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파악을 해봐라 하면은 너희가 분명히 할 수 있어. 그지? 야, P랑 R의 X좌표가 같냐? 이러면은 니네가 문제를 다시 보고 같아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 시점에서 문제를 읽고 풀 거 아니야? 근데 읽는 단계에서 이게 안 됐다면 이게 이 문제에서 뭐 이런 계산 차이 정도를 발생시킨다 이런 거는 있지만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를 아예 읽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주목을 안 해요. 이게 어디가 좀 특이하거나 특수하거나 좀 좋거나 이게 둘이 같네 이러면 좋잖아. 그런 것들에 주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라. 문제를 읽을 때 너무 그냥 날려 읽지 말라고. 날려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이게 내가 처음에 말했던 얘기가 돼. 이 그림 보고 막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문제를 읽어. 이해가? 문제를 꼼꼼히 읽었으면 나는 저거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너희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요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랑 비교해서 한번 봐봐. 작년 수능 문제랑 작년 수능 문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뭐 어떻게 돼 있냐? 얘는 저기 점점점점점점 해줬잖아. 이해돼? 작년 수능 문제 야 넘겨야지. 여기 필기 해줬잖아 3회. 이해가? 얘는 왜 안 해줬어? 일부러 안 한 거야. 그러면 연맥이려고 안 했나요? 아니 이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 C 해서 풀면 되잖아. 못 봐도. 이해돼? 근데 왜 안 해줬냐? 본 애들이 조금 더 쉽게 풀라고 안 그려준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못 보면 틀린다가 아니잖아. 그지? 니네가 푼 대로 C라는 걸 끼워 넣어서 맞추면 되잖아. 맞추면 돼.
근데 이런 거라는 거야. 문제를 잘 읽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한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계산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출제를 하겠다. 이런 거지. 이해가? 근데 그 정도가 항상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 그지? 아까 그런 정도의 계산 차이니까 뭐 대단한 차이는 안 나잖아. 내 말 이해가? 근데 우리는 그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목표를 저런 정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가 2라는 게 파악이 돼서 D라는 공통 넓이를 해서 좀 풀어가는 식으로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어. 요 A 빼기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요 정적분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나온 기출문제 상황에서 되게 많았잖아. 그지? 첫 번째 나왔던 문제가 여기 참고기출 1번에 나와 있는 얘라고 내가 했었는데, 이해가? 내가 그때 요 문제를 풀 때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 요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 2라고, 여기가 A랑 B. 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무래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치? 이 문제를 풀고 공부했어야 되는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첫 번째로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했을 때, A라는 거랑 B라는 거 각각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뭐, 블라블라를 해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의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 있다 했어, 그지? 여기 넓이 C를 끼워 넣어서, 이해돼? A 더하기 C도 여기서 어떻게 돼? 이 새끼의 정적분의 의미를 갖고, B 더하기 C도 이 새끼 정적분의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로 뭐 할 수 있다. 이거 문제 뭐였어? A랑 B가 같다. 요런 것을 결국에 요 정적분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했었고, 세 번째로 이거는 권장되는 방법은 아닌데 A랑 B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의 저 두 함수를 FG라고 하면 이거를 적분한 게 0이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할 수 나는 없다고 했어. 이해가?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서 몇 개의 과정들이 생략되어서 너희가 이 식을 한 번에 쓴 거라고 했어. 혹시 이렇게 풀었다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적절하다 했다. 내 말 이해가? 어? 그래서 이거는 뒤에 기출에서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어 있는 얘기라 했잖아. 이런 게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게 여기서도 역시 성립이 된다고. 이해돼? 이거 A 빼기 B를 이걸 해석을 하는 게 뭔가 저 A라고 B라고 하는 게 정적분으로서 뭐 기하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며. 근데 이건 안 되잖아, 그지? A 빼기 B가 뭔데? 이거 의미 있어? 여기서 여기 뺀 게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이게 의미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여기 이거 왔을 때 벙 찌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여기선 안 통하니까. 이해돼? 근데 이 문제를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 중에 얘가 좀 적절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활용이 될 거 아니냐? 넓이 끼워 넣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면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돼? 알겠어? 이게 내가 한번 해보니까 어제 이게 수업을 했는데 내가 계속 막 하면은 이게 몇 문제 못 하더라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얘기한 것 같으면 좀 넘어갈게. 알겠지? 다음에 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 16번이나? 16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가 2배의 사인의 ax 더하기 b의 절대값 한 거고, 이 새끼 그래프랑 y 콜 1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해 보아라. 내가 이제 또 수요일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내가 너희한테 막 이렇게 많이 강조를 따로 안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이해가? 그게 뭐냐면, 그거라고 했잖아, 그지? 평가원 스타일? 이런 걸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식의 문제를 내냐. 이해가? 얘네가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서 그 문제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랄지, 얘네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런 측면에서 이 16번 문제 같은 거는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사실.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이거 A, B 자연수인데 이게 뭐 얘랑 1이랑 만나는 게 10개가 되도록.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 전체는 내가 겪어본 적이 없다 이거야. 정확하게 저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이해돼? A랑 B가 여기서 막 바뀌고 있는데 1이란 놈하고 10개 만나는 거 해보래. 이해돼?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를 추론해서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뭐야? A랑 B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차차차 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고. 그걸 내가 이제 발견적 추론이라 했잖아. 우리가 이 챕터 3의 내용을 내가 말하는 이제 전형적인 발견적 추론, 그것만 이제 좀 한번 수업을 하고, 요게 이게 문제가 중간에 나와버려서 오늘 수업을 이걸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봐도 이제 괜찮아. 이게 내가 원래 오늘 했어야 될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내 말 이해가지? 그러니까 저번에 발견적 추론 기본을 했잖아. 그리고 오늘 다룰 문제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상황이 바뀜에 상황을 바꾸는 어떤 변수가 2개 정도 있는 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발견적으로 규칙이나 문제의 핵심 원리들을 찾아 나갈 거냐. 그런 거를 이제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얘가 나와줬다 이거지.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읽자마자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이 되었었다고 치면 읽자마자 그냥 뭐 하는 거야? 발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시작을 하면 돼. 뭘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2 더하기 B인데 여기는 빼기 2 더하기 B. 주기는 A분의 2파이.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돼?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걸 막 자신이 컨트롤해 가면서 다 막 해석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A랑 B 값이 지금 자연수로 돼 있고 저렇게 되는 A, B를 찾으래잖아. 이해돼? 찾아서 A 더하기 B 누가 제일 크냐고 찾으래잖아. 근데 나는 A랑 B에 따라서 Y랑 1, Y 이퀄 1이랑 얘랑 만나는 게 몇 개가 나오는지, 근데 난 10개가 나오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 이해돼? 근데 난 A랑 B 값에 따라서 얘네 둘이 몇 개가 만나는지 몰라. 모른다니까. 나는 이 그래프와 여기다가 절대값을 한 것과 Y 이퀄 1 이런 것들은 다 요소들은 알지만, 그래서 얘랑 만나서 언제 10개 되냐? 난 그런 거 모른단 말이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좀 실험을 해보면서 찾아가야 된다. 이게 A랑 B 값에 따라서 어떻게 교점 개수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 핵심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이해돼? 그러면 A가 1인 경우와 B가 1인 경우로 하기로 해. 왜? 그냥. 이해돼? 왜 A랑 1, B 1 하셨어요? 간단하잖아. 간단한 거부터 하라고. 복잡한 거부터 할 이유가 있어? 복잡한 게 좋아? 나는 그런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부터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문제를 이런 정도를 읽었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A랑 B, 이 새끼들이 어떠냐 이런 거잖아. 됐어?
그때 이 두 미지수, A랑 B라는 미지수가 지금 이 fx라는 놈을 이렇게 결정짓고 있는데 저 A랑 B가 어떤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지는 개념상 알고는 있어야겠지. 근데 이건 누구도 다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 한번 생각은 하고 하라고. 알겠지? A는 주기를 결정짓고 B는 위아래 평행이동을 한다. 그지? B가 커지면 위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1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 1이면 1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2파이까지. 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 말이지. 됐어? 얘를 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정도는 되지. 여기다가 1을 그은 거랑 빼기 1을 그은 거랑 해서 몇 개 만나냐를 세도 되는 거랑 같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fx 얘랑 절대값 된 얘 fx랑 1이랑 만나는 개수나 요 안에 있는 놈이랑 1이랑 빼기 1 두 개를 해서 만나는 거의 개수나 이제 같잖아. 그래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요렇게 할게. 그럼 여기 몇 개 만나?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만났지? 이해돼? 그럼 이제 안 됐잖아? 이런 식으로 4개 만나서 이게 10개는 아니다. A가 1인 경우와 B가 1인 경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거지.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를 관여하고 있는 두 값 중에 뭔가를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누굴 바꿀래? 이때 이렇게 될 때 어때야 된다는 거야? A랑 B가 하고 있는 역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누구를 바꾸겠다 이게 된다고. 돼? 그러면 A에 따라서 뭐가 바뀌니까? 주기가 바뀌니까. 근데 A는 뭐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A가 자연수니까. 그치? A가 하나 늘어나면 어떻게 돼? 여기 두 마리가 오잖아. 그치? 두 주기가 오잖아. 됐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사실 이게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 뭐야? A 2 됐을 때 몇 개 만나? 이거를 한 큐에 모를 수가 있다고. 한 큐에. 그냥 딱 하면 몇 개야? 이거 지금 4개지? 그럼 두 주기 들어오면 8개냐? 몇 개야? 한 번에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까불지 말고 그냥 해. 이해가? 해서 파악하라고. 제발 까불지 말고. 이해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1하고 여기 1이잖아. 1 빼기 1.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거든? 봐봐. 한 주기가 들어갔을 땐 4고 두 주기가 들어갔을 땐 7이야.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이제 감각적으로 10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지? 근데 그거는 이제 뭐만 본 거지? 약간 숫자만 보고 판단한 걸로 보여질 수가 있어, 그게. 돼? 근데 이게 숫자가 4, 7 돼서 10 됐다 이게 아니고 요 그래프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3개가 늘어나고 있다 정도는 파악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3개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관측이 돼야 돼. 내 말 이해가? 그럼 요 그림이 어떻게 보여야지 3개가 늘어났다로 관측이 될 것 같아? 요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늘어나서 이렇게 3개 늘었다. 여긴 똑같으니까. 이해돼? 얘가 요렇게 여기 하나 더 붙어서 3점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요렇게 하나 붙고 2개 붙고에 하나 더 붙어서 여기에 이렇게 3개 붙어서 10개라는 게 금방 보이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4, 7, 10 하는 거는 뭐 하겠지. 하는데 요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다가 여기서의 규칙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좀 보여야 된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하겠지? 그럼 저렇게 되면 언제가 되는 거야? A가 3인 경우랑 순서상으로 그냥 쓸게. A가 3이랑 B가 1인 경우가 된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다음에 뭔 생각까지도 해줘야 돼? A가 더 커지면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10이 되는 경우는 없겠구나 이거지. 그러니까 즉 여기 순서상 B가 1인 경우에 4라든지 5라든지 이런 애들은 절대로 요 10이 될 수가 없다.
요런 것까지는 판단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 하나 찾고 신나서 이거다 하고 여기서 관두는 게 아니고 생각을 조금만 더 끝까지 하라고. 이해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 1인 경우를 다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A랑 B가 하고 있는 역할은 알고 있어야 그 다음도 나온다고, 그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B를 하나 늘리고 A는 하나 안 늘리고 이제 그대로 해야겠지. 요 상태. 내 말 이해가? 이렇게 되면 B가 이만큼 평행이동돼서 올라가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딱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어? 됐지?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딱 빵해야 되는. 돼? 여기서 나는 그래. 나는 저걸 그리고 나는 오 해. 오! 그걸 개꿀 빨았다 이렇게. 이해돼? 뭐에서 개꿀 빨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B가 이제 이 평행이동이 위로 가는 건데 B가 2 이상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발견사항이란 말이야. 이해가? B가 2 이상이면 이제 개 같은 이 절대값 새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해가? 근데 이게 왜 여기서의 발견이냐? 이게 좀 중요해 얘들아. 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만 파악을 해놓고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데 B가 2 이상이면 항상 양수다 이따위의 것을 파악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난 몰랐지. 근데 하다 보니까 알았지. 좋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난 실제로 이거 풀 때 이거 이 해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 오 씨발 개꿀이다. 이제 절대값에서 해방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딱 처음 풀 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읽자마자 이거는 발견적 추론을 하라는 문제고 요 상황을 막 너무 대단하게 막 이해하고 나서 뭔가를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너무 무지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읽고 하라고. 그지? 문제는 읽고 이제 출발을 하면 돼. 그러면서 하면서 다 알아가는 거야. 그지? 알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알아냈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사뿐하게 1만 그려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만나고 이제 주기당 어떻게 된다 이건 파악이 됐는데 이건 아까보다는 쉽다 이거야. 이해가? 아까보다 뭐가 쉬워? 얘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이 두 개니까 두 주기면 4개 이런 식으로 가겠지. 됐어? 여기서는 그래서 한 큐에 얘가 A가 5일 때라는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지? 그래야 10개 만날 거 아니야. 됐어?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이런 거야. 봐봐.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이 너희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혹시 좀 빼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고 안 할 수도 있거든. 더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B가 3인 경우 막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돼? 요때가 뭐야? 3,1이고 요때가 뭐야? 5,인가? 됐지?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가 1인 경우는 더 이제 없고 B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돼? 그러고 나서 그럼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가 해서 답을 내면 답이 뭐야? 11인가? 선지에 절대 없다 이런 것. 뭔지 알겠어? 선지 없으니까 더 있나 보다 하면 돼. 그지? 더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더 가면 되겠지. 이게 뭐야? B 값이 늘어나도 더 있다는 거구나 이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1일 때 또 해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어? 이제 딱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1이랑 딱 여기서 만나는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 그래프를. 됐어? 한 주기만 볼 때. 여기서도 이 발견이 조금 더 이어져. 이해가 안 가? 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다음을 할 때 알 수도 있어. 뭐 B가 4일 때를 해서 알 수도 있어. 그지? 뭘 알게 돼 이제? 이게 B가 3보다 커버리면 교점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요런 사항들을 파악하게 되거든. 발견하게 되고. 이해돼? 근데 이게 있잖아. 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발견 사항이 어떻다 이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잘하고, 이게 잘 파악, 금방 파악하는 애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해도 뭔가 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그건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이. 잘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라고 내는 문제라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어떻다? 제일 간명하고 편하다 이거야. 뭔 말이야? 요런 실험이나 시도들을 안 해보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것보다 야 이렇게 하면 편해 라는 말이야. 그래서 진짜 한번 대결을 해봐. 둘이 이제 복제인간인데 얘는 여기에서 막 꼴값을 떨어보라고 하고 어떤 애는 차근차근 1, 1, 2, 1,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쳐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풀지? 분명히 발견적으로 푼 애가 빨리 풀어. 이해가? 이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좀 잘해도, 응? 뭐 당연히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 이거 아니면 뭐 방법이 없다니까? 니네가 여기서 이런 원리들, 이런 발견 사항들이 숨어 있을지 못 읽거든. 이걸 못 읽는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겠지.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알 수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야. 이해가? 안 헷갈리고 이게 편해. 좋아. 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하나 만나니까 10쪽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A가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A가 10보다 더 커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제 B가 이상 올라가면 만족시키는 순서상이 없다. 내 말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요런 상태까지가 되어야 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순서상이 자연수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1, 2, 3, 1, 2, 3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다 날아간다 이거지. 여기는 빠이빠이. 이해돼? 여기는 여기 특정되는 애만 딱 있던 거지. 얘 여기 뭐였지? 5, 여기 10. 그리고 얘네는 다 안 돼. 얘네도 안 돼. 여기도 다 안 돼. 여기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너가 최대고 너가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삼각함수 여기 그래프 단원의 문제잖아. 그지?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의 문제인데 이 녀석들 그 기출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푼 적은 없어. 왜냐면 원래 오늘 풀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지? 원래 오늘 얘네를 좀 다루려 한 건데 여기 넘어가서 그 페이지 3쪽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두 문제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 가지고 좀 발견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 좀 풀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야. 알겠지? 저거는 알아서 좀 풀기는 해봐. 다음에 수업은 할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3쪽 옆에 있는 그 공식 문서 이 페이지 보면 여기 그 내가 말하는 그 행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추론이라고 돼 있지. 당연히 추론이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중간 내용에 뭐라 돼 있어? 주요 평가 및 학습 요소에 규칙성과 관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규칙성과 뭐래? 규칙성과 관계에 대한 안목을 가져라. 사실 이런 말도 없었던 말이야. 저런 말을 안 썼었거든 지금까지. 이해돼?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이 안목이라는 말이 나는 그래서 수업 때 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시야, 관점. 이해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도 포함되겠어? 방법적인 측면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게 수학에서 하는 짓거리냐 아니냐에 대한 그 이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뭐 장난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방법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 제발 어디 책이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봐. 혹시 궁금하면. 알겠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얘기야. 너희가 모르고 있을 뿐. 내 말 이해가지?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개수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다음 문제도 여기 써 있는 건데, 이 파일이 있는 거, 18번. 최고차항일 뭐야? F3 더하기 G8을 구해라. 가. fx, gx, 이 곡선 두 개가 y 이퀄 x에 서로 다른 점 a, b를 지난다. 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3승분의 이거 왜 이렇게 기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들 또 이거 소가로 썼네? 이 새끼들 봐라. 존나 웃기네. 이것도 원래 중괄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새끼들 성깔 있네. 엄마야. 이게 존재한대. 일단 내가 요 문제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웃어? 소가라고 웃겨?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거의 좀 연장인데, 우리가 평가원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 이해가? 평가원은 문제 낼 때 이 문제가 어디다 넣은 문제다.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드러나게 문제를 표현하고 구성을 해. 그럼 걔네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 이해돼?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뭐 꼭 극한이 적혀 있다고 극한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얘네는 그런 그 기묘한 기술이 있어. 이렇게 표현적으로 이렇게 딱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약간 그런 안목과 이해도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일단. 이거 어디다 넣은 문제야? 여기 컨닝하지 말고. 이거 극한 문제잖아. 이해돼? 왜요? 아니, 이러한 극한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들의 값이 막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극한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거 분수로 돼 있잖아. 맞아? 근데 0으로 가는데 얘 0 가잖아.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맨날 하는 거 하라는 거야. 0 가는데 존재해. 너도 0으로 가. 이거 존나 하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거 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문제의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뭘 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해.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여기 x 위에 두 점을 지난다고 해서 막 이걸 가지고 함수식을 만든다든지, 얘네 둘이를 그냥 막 한 번에 막 다 짬뽕 해가지고 한 번에 함수식을 더 멋있게 막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x 있고 빼기 x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막 또 그래프. 그러니까 뭐 그래프 못 그려서 뭐 병 걸렸나? 계속 그래프만 그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면 그거를 쓰려고 해야 돼. 개념을 묻고 개념을 잘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니까? 내 말 이해가? 봐봐. 이게 fx고 gx인데 얘네 둘이 어때? 최고차항 이렇게 있는 3차 함수고 2차 함수지. 그럼 f에 대해서는 3개의 조건을 알아내면 되고 g에 대해서는 2개의 조건을 알아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을 때 0으로 갈 때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지, 그지? 여기서 뭔가 함수값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0에서. 이해돼? 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 이거 뭐 둘이 만난대. 근데 둘이 만나서 뭐 어쩌라고? 난 잘 모르겠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꼭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이해돼? 그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스타일인데, 최근에 그 문제 나온 그 문제들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작년 수능 15번이라든지, 작년 그 6월 15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뭐, 내가 풀었냐?
저기 그 가족권에 어쩌고 저쩌고가 뭐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동일하게 둘 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이해돼? 근데 얘네 이거 그냥 하지 말자. 모르지? 생략. 어쨌건 이거 바로 보고 뭐 반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만 해놔. 둘이 만나는구나 이렇게. 근데 둘이 만난다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해? 뭐 나름의 뭔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거야. 이해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 얘네 둘이 만나니까 fx에서 x 뺀 거는 얘의 x좌표는 아루파, 얘는 베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막 블라블라. 이해돼?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면 뭐 문제 푸는데 도움 되는 거 맞아? 알 수 있어? 전혀 모르는데? 이해돼? 그냥 저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야? 이해가? 근데 이제 그렇다니까? 얘는 어떤 정보 3개 알아내면 되고 얘는 2개 알아내면 그만이야. 이해돼? 그런 입장에서 얘는 나한테 그런 것들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상당히 줄 것 같거든. 0으로 갈 때 0으로 가고 막 신나잖아 벌써. 안 신나? 벌써 신나는데? 됐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또 막 미지수만 많아지고 이러잖니. 돼? 그래서 요거는 인지하고 있는 채로 이제 요걸 생각을 해볼 거야. 됐지? 그럼 영가 존재해. 너도 영가. 분자지? 얘도 가. 그럼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F0이 0 또는 G0이 0이라는 거지. 이해돼? 근데 생각해봐. F0이 0이야. F0이 0이야. 예를 들어서. 이해돼? 그럼 어떻게 돼? 0,0을 지난다는 의미잖아, 저게.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지나는 요 y = x 위에 저만이야. 내 말 이해가지? 그러면 얘도 거길 지나야 된다 이거지. 얘가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내 말 이해돼? 물론 여기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이게 00을 이렇게 지난다고 했을 때 뭐가 있을 수 있어? 얘가 이 A, B가 아닌 다른 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통 이해 잘 못할 수도 있어. 왜? 이거 이렇게 써있거든?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0,0이 결국에 뭐라는 거야? F가 Y = X랑 만나는 다른 점 C였으면 이해가? 얘를 바로 얻어낼 수는 없겠지. 이해돼? 근데 요렇게 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고려조차도 잘 안 해. 이해가? 이해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특수한 상태. 이게 상당히 특수한 상태 아니야? 만약에 저런 상태를 인지했다고 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 B 둘 다 지난다고 했는데 F가 하필 다른 점 C에서 00이어가지고 G형은 0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건 너무나도 특수한 상황 아니야? 그걸 왜 고려해? 이해가지? 그래서 그건 일단 고려하지 않고 요거 2개 얻었다고 치는 거지. 그지? 됐어? 여기 G형이 0이라고 하면 요렇게 오는 게 깔끔하기는 해. 이건 이해 가겠어? G형이 0이라고 했을 때 GX는 무슨? 2차 함수잖아. 이 새끼 만나서 2개 만나는 게 맥시멈이잖아. 그럼 그 맥시멈 A, B라고 2개. 그럼 그거를 F도 그대로 지나줘야 된다 이거잖아. 이해돼? 근데 내가 지금 말은 길었는데 너희 이거 쓰면은 그냥 하면서 그냥 둘 다 0이네 이렇게 한다고. 내 말 이거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다음 단계라는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야? 다소 전형적이다라는 거거든. 요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 이럴 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두 가지인데 F형, G형을 얻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두 번째, 조건을 다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썼던 교과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거든. 이해돼? 그럼 뭐지?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직 뭔가 덜 했는데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는 게 뭐야? 여기서 인수정리 쓰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럼 fx를 xpx 그 다음에 gx를 xqx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문제가 안 끝났다고. 00, 00밖에 몰라. 즉 fg가 안 결정됐어. 얘는 더 알아야 되고 얘도 하나 더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px, qx 해가지고 얘네 둘에 대한 조건을 더 얻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기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면 여기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는 그냥 이게 내가 귀찮으니까 이게 이렇게 좀 쓸게. 이해해봐. 이게 뭐야? xpx, x, xqx, xx, 씨발 날아가. 이렇게 되면 이런 계산이 되겠지. 요거 정도는 안 한다. 그냥 바로 쓴다. px 빼기 1에 qx 빼기 1에 여기 몇 개 남아? 하나 남지? 됐어?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px 더하기 1 qx 더하기 1 여기 x 이렇게 된다고. 됐냐? 마찬가지로 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결론을 얻냐면 얘랑 비슷한 결론을 얻어. 그지 않겠어? 봐. 0가지. 0가거나 0가거나 너가 0이거나 너가 0. 너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얻는단 말이야. 여기는 AND고 P0이 1 또는 여기 또는이지 그지? Q0이 1. 그 다음에 P0이 마이너스 1 또는 Q0이 마이너스 1. 요렇게 얻겠지. 존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 야,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쓰면은 우리 했던 어떤 문제 떠오르지 않아? 뭐 떠올라? 12번. 12번? 뭐야, 이 새끼. 아니, 딴 거, 요 상황에서 이제 뭐 해야 돼? 요거에 둘 다 돼야 되는 AND인데,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게 어때? 이게 그냥 또는이라고 치면 이게 몇 가지 경우야, 원래는 네 가지 경우지. 맞아? 너 아니면 얘,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이건데. 근데 뭐야?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하잖아. 뭔 상황이니까? P0 값에 대한 거니까. 돼? 그래서 하나의 경우가 뭐야? 얘 아니면 얘인 게 하나의 경우고, 얘 아니면 얘랑 얘인 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겠지? P형이 1인 거랑 P형이 빼기 1인 건 공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 경우만 나온다고. 이 말 이해 가겠어? 돼, 안 돼? 야,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런 게 다 이게 돼야 된다고.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고 치면 이제 이건 좀 지우고 얘네만 좀 할게.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1번 경우를 고려한다고 쳤을 때 어떤 상황인 거야? Q가 요거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걸로서 Q가 결정난 거지. Q는 두 개만 있으면 됐는데 아니지. G가 결정난 거지. 그지? G는 두 개가 필요했는데 G형은 0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얻는 거니까 GX가 결정돼. GX가 어떻게 결정돼? 파악해야 되는 하나는 이거야. GX는 결정이 되었다. 그지? 그러면서 두 번째 F에 대해서 이 P는 또 값을 하나 얻었지만 F는 결정이 됐다 안 됐다? F는 아직 안 됐다. 파악이 돼야 된다고. 근데 내가 조건을 아직 다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어디 안 썼어? 이거 두 개 만난다 안 썼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딱 타겟팅이 되고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뭐야? 이 두 개 만난다 가지고 F에 대한 조건을 하나 더 얻어야지 이 문제가 딱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됐지? G는 결정이 돼. 이거 가지고 결정되면 뭐야? X에 뭐 되냐? 이 새끼가 어렵네 이거. X 빼기 1이구만. 됐지? 그래서 얘랑 어떤 조건을 이용하겠다고? X랑 만난다가 두 개 있다. 두 개 있는데 얘는 뭐야? G가 결정됐으니까 이걸 했을 때 어느 점이 나올 거 아니야. 돼, 안 돼? 그럼 이거 하면 뭐 나와? 2,2를 지난다는 게 나오고 이 점을 F가 지난다 해야 되기 때문에 F2는 2라는 조건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얻어서 얘랑 fx가 아까 뭐였지? xpx였지? 됐어?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여기 px 결정하면 fx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 이 말 이해돼? 어?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왜 이해를 못한 것 같지? 어려워? 아, 나 또 계산 틀렸어? x제곱 빼기 x는 x. 맞잖아. 그래서 이 점을 얘도 지난다고. 2. 그럼 이게 f에 대한 조건 하나 더 얻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몇 개 필요했는데? 3개? 하나 더 얻었잖아. 됐잖아.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1번 경우가 맞는 경우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으면 뭐 더 할 필요는 없어. 그지?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돼? 근데 그 다른 경우가 왜 안 되는지만 그냥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해볼게. 2번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gx가 마찬가지로 결정은 되겠지. gx가 x에 x 더하기 1이라는 애로 결정돼서 이거 는 x 하면 이게 뭐가 나와? 빵,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접하는 상황이다. 그지? x랑 이 새끼가 접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가번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쥐 새끼가 하나만 만나니까. 내 말 이해되지? 이거는 요런 과정으로 그냥 극한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도 뒤에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 뭐라 돼 있어? 그냥 뭐 당연하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냐?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 중간에 보면 함수의 국소적 성질을 파악해서. 이 말은 옛날에는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했는데, 이 국소적이라는 게, 너 이 국소적이라는 말 알아? 나는 니네 나이 때 몰랐던 것 같은데? 나 존나 멍청해. 그러니까 이런 국어적인 게 상당히 멍청해. 국소적이란 거 알아? 어? 아, 그때 나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 뭐 국소성 호우? 뭐 그런 거 있잖아. 국소적 호우? 그런 거 있잖아. 비 내린다고. 씨발, 이렇게 존만하게 비 내린다고. 그지? 저기 서초구에는 비가 오는데 여긴 안 와. 막 이런 정도의 상당히 좁은 범위에. 이해되지? 어?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열대로 가고 있잖아. 존망해 가고 있잖아. 그지? 와,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는데, 여기 거리가 내가 봤을 때는 1km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 막, 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비 안 온대. 그래서, 오, 씨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야. 작년에. 갑자기 생각이 났네. 올해도 이제 좆될 거 아니야. 알지? 작년부터 시작된 스콜이가 올 거 아니야, 스콜. 스콜 알지, 스콜? 몰라? 아, 스콜 모르나?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안 봤어? 거기 나오는데? 안 본 것 같은데? 너 안 봤냐?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몰라? 지진에서 살아남기. 안 봤어? 아, 봤지? 안 봤어? 봤어? 아, 이거 완전 스테디셀러구만. 이게 많이 차이가 나도 보네. 이 국소적이란 말은 이게 한자어고 그런 건데, 이 국소적 성질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개념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게 있거든. 이해돼? 내가 극대값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이제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지? 막 이렇게 볼락볼락 존나 있는데, 너는 극대값이냐? 이렇게 물으면 네 하는 거지. 근데 네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저는 제가 제일 커지는 열린 구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그지스트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했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극이라는 말이 내가 뭐 개차 수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뭔 얘기 했었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일본이 정해놓은 수학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그게 뭐 아름아름 그냥 계속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극대값 이것도 내가 알기로 이게 마찬가지야.
그 일본 애들이 이거 극 존나 좋아해. 알지? 어? 막 극진 가라데 씨발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거 알아? 극의 이런 거 알아? 극의 이런 거. 어? 뭔가의 극이 이러면 이게 뭔 뜻이야? 그걸 아주 그 극도로다가 이게 깨달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뜻이잖아, 뜻. 극도의 뜻, 이지랄. 이 새끼들 이거 존나 좋아해, 극. 어? 근데 우리는 사실 요 극이란 거를 극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잖아. 어? 너 이렇게 안 하잖아. 너 극대로 존나 병신이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걔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극대값 배울 때 이 극이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가 잘 와닿았어? 난 안 와닿았어. 뭐 극이 뭐야, 씨발. 근데 우리는 생각외로 이런 한자어보다 그 영어를 조금 더 익숙한 세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면 이게 로컬의 대값 해가지고 이게 맥시멈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라고. 요 한 지역에서, 한 로컬 단위에서, 그 로컬이 수학 용어로 하면 열린 구간이라고.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크다. 그러니까 골목대장이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걸 비유해서 말하면 내가 골목대장이 되는 가장 존만한 골목이 있느냐? 그런 골목이 있느냐? 내가 어디 가면 골목에서 1등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해돼? 내가 저기 뭐 이렇게 나가서 한 3명 정도만 모여 있으면 퉁퉁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퉁퉁이는 아나? 아무튼 그런 거야. 이해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적인 성질, 국소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좁은 범위에서요. 근데 그게 우리 개념상으로는 리미트도 있다고. 그죠? 얘는 보다 더 국소적인 거지? 이해돼? 딱 뭐야? 이게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상황에서의 이런 말이잖아. 이해돼?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얘 조건을 가지고 F에 필요한 그리고 G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0에서의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함수를 결정지어서 답을 내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어? 한자로 하면 뭐지? 대역적인가?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니까. 그지? 국소적 반대말 이거 뭐야? 야 이거 국어 시험에 나오지 않냐? 국소적의 반대말 하면서 고르기. 안 나와? 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잖아. 안 나오나? 그러니까 가장 말이 비슷하게 쓰여 있는 단어로 맞는 것은 이러면 나는 맞았다. 너는 시험을 맞았다. 나는 문제를 맞았다. 나는 눈이 맞았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잖아. 가장 말이 잘 쓰여 있는 5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런 거 하잖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이거 반대말로 제일 이게 뭐냐? 그럼 뭐 넓은 적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제일 맞는 말이 뭐냐고? 광역적인가? 아니 적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이게 영어로 하는 게 낫다니까. 그럼 여기 해볼게. 로컬 반대말 뭐야? 그거의 반대말이 뭐지? 모르겠네. 유니바살? 이거 반대말 글로벌이야. 글로벌.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게 0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이랬는데 왜 이거 문제를 막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냐고. 글로벌한 그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얘는 글로벌하잖아. 그지? 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0에서의 정보들만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함수의 극한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나 아까 체계적으로 했어? 어? 존나 체계적이었잖아. 그지? 아니 딱 느낌이 오잖아. 난 존나 체계적으로 잘 풀었잖아. 근데 체계적이지 않은 게 뭐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막 fx 0차 막 이렇게 푸는 거지. 씨발 진짜. 아 이게 뭐냐고. 이게 했으면 진짜 저기 혼난다. 이건 진짜로. 어? 그 내가 요 비슷하게 쓰여진 표현 저기 옆에 기출문제 하나 저거 갖다 놨는데 저거는 저기 궁금하면 내가 영상 올려놓은 거 봐. 이거는 여기 참고기출 1번 돼 있는 건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야. 이게 평가원이 좀 놀리는 게 참고기출 1번을 아까 그것처럼 해서 0차 이지라로 풀면 이것도 똑같이 풀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의 관성이자 습성이야. 경험이 가르쳐주는 그런 거라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풀면 얘도 그렇게 풀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지. 내 말 이해가? 그리고 창구기출 2번 이것도 이거 내가 올해 막 몇 번 그 입학 상담 같은 거를 막 했을 때 작년 그 수능 끝나고인가 막 누가 찾아왔었어. 근데 그 아이가 뭐 자기는 막 되게 잘했는데 수능을 봤더니 조졌대. 그래서 수능 문제 어떻게 풀었냐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이제 요 21번 문제에서, 그지? 요 21번 문제에 무슨 함수가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3차 함수가 있잖아. 그지? 3차 함수 하면은 3차 함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가리가 그냥 절여지고 이게 좀 심한 거야. 내 말 이해가?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한 얘기처럼 뭐라고? 아니 단원이 뭔지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소재적으로 3차 함수만 나오면 자동반사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래프가 나온다. 그게 진정으로 뭐 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그지?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있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요구하고 그래프 단원에 있는 내용, 뭐 증가감소라든지 막 그런 걸 해서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21번도 여기 떡하니 극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값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대체 왜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이 결을 살려서 뭔가 이어가서 풀려고 하냐 이거지. 응? 그냥 처음 시작 군형이 잘못됐다 이거야. 그냥 그래프를 안 그린 채로 뭐 하는 거야? 이 값이 존재한다고?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뭘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게 생각 외로 꼬인다고. 생각 외로. 막 그래프를 그린 거에 내가 막 지배당해. 난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막 정확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야.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로 오늘 이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제발 그 단원 내용에 맞게 좀 풀어라. 근데 단원 내용에 맞게 풀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 문제도 걸? 단원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 단원에서 뭔 짓거리들을 전형적이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제들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예제들에서 어떤 사고들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봐. 이걸 아무튼 맞췄어. 이 문제를 아무튼 맞췄어. 18번을.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막 이렇게 고깝게 들릴 필요는 없어. 그지? 맞췄으면 됐다니까? 내가 뭐 맞힌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시험장 가서 오히려 이게 나쁜 거지.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이건 무슨 단원 문제지? 막 이지랄 하면서 푸는 거야. 아니,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니네가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풀어주는 풀이와 사고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나오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여기에 도달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요새 좀 자주 얘기하지. 시험장이라는 곳에서 내가 얘기한 그런 방법들이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나 이런 마구잡이로 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될 확률이 높아. 내 말 이해가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막 의식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되게 부자연스럽잖아. 그지?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험장은 그 자연스러운 거대로 그냥 나가야 돼. 시험장에서 막 멈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돼? 난 그래가지고 너희 기생충 그거 봤을지 모르겠지만 기생충 영화 있잖아. 기생충 이 영화나 뭐 예를 들어 쇼츠나 이런 거 막 혹시 봤으면 거기 남자애가 이름이 뭐냐? 변우석인가 변우식인가 뭐 변우진인가 그 있잖아. 선우식인가 뭐 있잖아. 그 헨리 같이 생긴 놈 있잖아. 헨리인지 헨리인지 몰라. 걔 있잖아. 알아? 변우식인지 있잖아. 걔가
그 부잣집에 그 기생충처럼 이제 들어가서 과외를 하잖아.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오수생인가 그러잖아. 설정상 막 그래. 사수생인지 오수생인지. 근데 얘가 이제 수능 영어를 좀 기깔나게 하나 봐. 어? 그래가지고 그 애를 가르칠 때 약간 뽀록이 안 났겠지. 어차피 고딩 하나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뽀록이 안 났는데 그 여자애한테 얘가 첫날 가서 그 조여정이 내가 이제 그 하잖아. 야, 저기 막 꼴값을 떨면서 제가 참관 수업을 해도 될까요? 이지랄하면서 이게 뒤에 있다고. 여기서 이제 그 과외를 하고 있고. 이해돼? 엄마가 참관 수업 한다고 이게 들어가서 그래서 보는 거야. 여기서 하는데 얘가 변우식인지 현우진 아니 이렇게 얘가 그 얘기를 한다고. 변우식인가가 이 여자애가 어땠냐면 막 문제를 풀다가 막 좀 절었어.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그때 그걸 놓치지 않고 얘가 여기서 그런 대사를 해. 얘가 이름이 내 기억에 다혜였던 것 같은데. 다혜야, 난 너가 이 문제를 뭐 족같이 하던 잘하던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얘가 변우식인가가. 얘가 뭐라고 얘기해? 난 너가 이 시험을 잘 어떻게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뭐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지 난 그게 뭐 궁금하다 했나 좋다고 했나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니까 뭔 맥락의 말인지 알겠지. 시험은 이런 속성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 기생충 요 감독 이거 장면 짤 때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게 난 저거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걸 알다니. 이해가?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그래야 돼. 알겠어? 거기 멈춰가지고 막 꼴값 떨고 막 그 구렁에 늪에 빠져가지고 막 이것만 풀고 넌 뒤졌어 막 이러면서 씨발 막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리면 안 돼. 시험장에서. 이해가? 분노를 좀 조절하고 이따 보자 씨발 이러고 넘어가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시험 전체 컨트롤이. 내 말 이해가지? 근데 이걸 왜 내가 18번 얘기하다 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험장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냥 막 대단한 시간을 쏟지 않고 막 10분 이상 이런 게 저기 시험 존망하는 길이라 했다. 이 문제 푸는데 이게 10분이 걸릴 것 같아? 아니지? 내가 한 것도 요약해줘? 0, 0, 0, 너 둘 다 0, 얘 아니면 얘, px, qx, 얘 아니면 얘네, 끝. 됐지? 이게 10분이 걸리니? 절대 안 걸린다고. 이해가? 무조건 3분 안에 끝나. 이런 식으로 차차차, 타라탁 이렇게 하면 끝나, 3분 안에. 근데 이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맞히긴 했는데 이게 막 10분 이상 걸렸다. 이해돼? 근데 10분 이상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나에겐 여유분 시간이 40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분을 써서 얘를 맞췄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몇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거냐면 1번부터 17번까지 오다가 18번에 처음 딱 왔어. 딱 그 순간이야. 그 순간. 시험 종이 딱 치고 18번에 온 딱 그 순간. 얘를 붙잡고 막 오래된 고민, 그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 막 하면서 10분이 지났어. 이해돼? 10분 이상 해서 맞췄어. 이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건 뭐 이러저러 해서 한 3분 내지 5분에 이 문제가 결판이 만약에 났다. 그러면 굿이라 이거야. 잘했다 이거야. 그지? 너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 수학적인 뭔가 그런 기지, 위기 극복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잘한 거지. 상관이 없다고. 그지? 이해돼? 그럼에도 계속적인 이 반성과 다시 돌아보고 하는 새로운 풀이도 생각해보고. 이해돼? 내가 그때 풀었던 방식이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처음 그 정적분 문제를 한 건 그런 거야.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둬야 돼. 그래야 다음에 나올 그게 대응이 된다고. 근데 얘는 뭐 네가 한 게 여러 가지 방법이고 내가 한 게 기본 방법이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기본 방법은 당연히 익혀둬야 된다고. 내 말 이해 가겠지? 잠깐 쉴게. 이제 여기
이 파일로 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가 다야. 그 다음에는 14번, 19번, 28번, 30번.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